태수 씨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앉아 있는데 밖에서 딸 희진이 아들 민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희진은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만 민호를 맡아주세요. 논의 벼가 다 익었는데 제가 혼자서 다 거두지 못하면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민호는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라. 엄마는 일하고 올 테니까. 희진은 민호의 옷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서둘러 논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던 민재는 희진과 아버지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희진이 막 돌아서려 잘 때 민재도 일어나 세수를 하러 갔습니다. 태수 씨는 과거에 장어 양식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는 장어 양식 일을 큰아들인 진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진호가 일을 맡고 나서부터 장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질병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태수 씨는 조사 끝에 진호가 관리에 소홀하여 물갈이를 제때 하지 않아 장어들이 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진호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반발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수 씨는 아들의 반항적인 태도에 실망하여 진호에게 몇 평의 땅을 주고 따로 살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진호가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진호는 독립한 이후로 더 방탕해졌고 몰래 땅을 팔아 술과 유흥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가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자 주위의 한 여자가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생활에 실증을 느끼고 있던 진호는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몰래 돌아와 또다시 땅을 팔아 그 여자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희진은 아버지께 사실을 전했고 태수 씨는 분노에 몸을 떨며 진호가 돌아오면 크게 혼을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진호는 두려움에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분노가 조금 가라앉은 후 땅을 구입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 땅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땅은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이라서 결코 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태수 씨의 간청을 받은 땅 주인은 결국 그 땅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땅의 소유권을 희진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그녀가 자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진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희진은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태수 씨와 민재가 함께 도와주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재는 형 진호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태수 씨가 맡긴 장어 양식 일을 성실히 수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장어와 함께 일하는 민재에게는 장어 냄새가 배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스며든 냄새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아내가 더 사랑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최근 아내는 그를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재의 아내 수지는 외출할 때마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를 이유로 그와의 스킨십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생활이 더러워졌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부부관계를 회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지만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 민재는 수진이 직장 동료인 한 남성과 자주 점심을 먹으러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라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재는 수진에게 직접 물었으나 수진은 거짓말을 하며 회피했습니다. 수진은 민재가 시신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외도 상대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선생님으로 집안 형편이 좋은 민재의 가정과 결혼하게 되어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수지는 원하는 것을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살이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집안일은 희진이 모두 맡아서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희진이 따로 나가 살게 되어 집안일을 수진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지는 점점 불만을 느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부유한 아버지와 불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그가 바로 민재의 친구가 목격한 남자였습니다. 희진은 민호를 아버지에게 맡긴 후 다시 논으로 가서 벼를 수확할 준비를 했습니다. 익어가는 황금빛 논을 보며 희진은 기쁨과 동시에 홀로 고생하는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재는 장어들에게 먹이를 준 뒤 농기구를 챙겨 논으로 향했습니다. 희진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재를 본 희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어요? 민재는 농담을 섞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왔죠? 그는 바로 논에 들어가 별을 베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희진도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민재와 함께라면 조금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점심 무렵이 되어 해가 강하게 내리쬐자 희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잠깐 쉬어요. 너무 덥네요. 희진은 논둑 옆에 도랑으로 가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민재도 따라가려다 햇빛 아래 반짝이는 희진의 하얀 발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희진의 발에서 떨어지지 않자 희진은 민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내리고 먼저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진은 움막 안에서 점심을 준비해 민재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민재는 땀에 젖은 옷을 입은 채 희진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희진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희진은 민재의 시선을 알아차렸지만 말없이 미소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마친 후 둘은 다시 벼를 수확하여 집으로 옮겼습니다. 희진은 민호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야 벼를 타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민재는 저녁을 먹고 잠깐 눈을 붙인 후 밤에 장어 양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9시쯤 아내인 수진이 민재를 깨웠지만 민재가 그녀를 껴안으려 하자 수진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실망을 삼키며 양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누워있던 그는 희진이 밤에 혼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 망설임 없이 양식장을 나섰습니다. 민재는 희진의 집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희진은 민호를 재운 후 타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민재가 마당에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타작을 돕기 시작했고 희진은 그가 와준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가득한 가운데 둘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말없이 타작을 계속했습니다.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사이 민재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희진을 안았습니다. 희진은 조금 망설였지만 오랜 시간 억눌러온 외로움과 갈망을 느끼며 민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바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 지냈던 희진은 민재의 진심 어린 포옹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로를 나누었고 그 후 민재는 희진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내 수진이 자신을 멀리하는 바람에 허전함을 느껴왔고 오늘 밤 아름다운 달빛 아래 희진을 보고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희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너무 늦은 말 아니에요? 민재는 희진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희진은 민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누나 말고 희진 씨라고 불러요. 이제 당신은 내게 책임이 있어요.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더 이상 타작을 하지 않고 달빛 아래에서 서로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민재는 민호가 잠든 후 몰래 희진을 찾아갔고 희진은 민재의 따뜻한 품에 안겨 참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진호와 민재는 친형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태수 씨의 양아들이었기에 법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호는 비행에 빠져 살았고 결국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진호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태수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몇 달 사이 2번의 장례를 치른 후 수지는 무서움을 핑계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친구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진은 그 이유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수진이 외부에서 새로운 남자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수진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왔고 민재와 희진은 드디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각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재와 희진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희진은 민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수 씨와 진호의 기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민재와 희진은 마을 이웃을 초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서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렸습니다. 희진은 민호와 함께 민재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갔고 태수 씨와 진호의 제사를 모시며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이혼 후 새 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과 그 남자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남자의 아내가 갑자기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수진을 보고 남편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고 남자는 당황하여 변명할 틈도 없이 모든 사실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자의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으며 두 아이의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결국 남자와 수지는 집을 떠나야 했고 수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며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고 거짓과 욕망에 휩싸인 사람에게는 고통과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시간이 다 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